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에 함께할 전문가 2부에서도 기뜸을 해드렸죠. 김태성 전문가님 화면으로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김태성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뒤에 네. 든든하게 자리 잡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제가 작아 보입니다. 네.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사이에 설이 지났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1월 효과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음력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뭐 증시는 좋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좀 많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변에서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주변에서 막 걸리기 시작하고 주변에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저도 이제 뭐 이 PCR 검사까지 또 몇 번 할 정도로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이 위험성이 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1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원했던 것을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사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코너 이용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1, 2부에 받지 않았던 종목 상담 3부에서 받을 예정인데요.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바로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요. 이 QR코드를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한 줄평 코너 내일만 지나면이라고 아련하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참 지루하고 좀 지지부진하고 그랬던 장이 아닐까 싶은데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저는 뭐 답답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역설적입니다만 지금 조정이 나오니까 지수가 더 강하게 사는 느낌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LG엔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스피 200에 지금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 지나야 이제 편입이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판단이 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그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IT 혹은 전기전자로 좀 이렇게 쫙 고루 펴져 나가면서 오히려 체력적으로는 혹은 수급적으로는 좋아진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일단 내일 만약에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 현재 유럽 증시도 1.5%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선물 지수도 1% 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우리나라가 오늘 선반영이 됐지만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것이다. 가능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을 것 같은데 내일 수급적으로의 변화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옵션 만기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의 포지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트를 보면 매도 포지션이 좀 많습니다.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주식 옆에 이제 선물 시장이 있죠. 그 선물 시장을 이제 파생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선물 시장에서는요 상승한다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하락한다에 베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만기 이후에 계속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한다에 조금 베팅을 해놓은 물량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한다라고 베팅한 물량을 수익 확정 지으려면 반대 포지션이 이제 매수 진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면 하게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긴 한데 우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다에 베팅을 한 물량이 내일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뭐 변동성이 나온다 해서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정리를 함과 동시에 이번에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즉 변동성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 내일 종가 기준으로 큰 무리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보다 훨씬 더 높게 2,800포인트 이상 확실하게 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나. 코스닥 기준으로는 950포인트 이상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현황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좀 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지금 지수 상승이 대세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일단은 제가 화면을 삼성전자 차트를 좀 띄워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결국 가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가 가든 종목들이 가든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혹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SK 하이닉스는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도 이평선들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는 정배열 상태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배열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바닥권, 그러니까 바닥의 위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네. 작년 9월달, 10월달에 찍었었던 바닥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지금 자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3,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뭐 완전한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박스권 장세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77,000원까지 혹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3만 원 이상, 그러니까 13만 5천 원, 14만 원대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반도체에 대한 뭐 여전히 불확실적인 이 시선들은 많아요. 근데 그 시선을 엎을 수 있는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 투자에 걸맞는 이 업황들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요.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대세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글로벌 증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우리 설 연휴 기간 때 제가 이제 방송이 하필이면 이제 수요일 날 있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 제가 못하고 이제 넘어왔는데 설 연휴 기간 그 주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지만 안 좋았던 부분들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 안 좋았던 부분이 뭐냐? 전 세계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혹은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자존심 싸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단일 기업들의 실적 악재가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 보면 메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의 모사라고 볼 수 있는지 메타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시간 내에 뭐 20% 떨어지고 뭐 그 다음 날도 또 떨어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금리 인사 뭐 한다고 해서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 역시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반등 구간의 연장선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대했던 1월 효과가 양력이 아닌 지금 음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을 조금 더 즐기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즐기신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신에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까지 살짝 엿봤는데요.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코너에서는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10시까지니까요. 그 전에 꼭 입장을 해주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징주 재택치료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2종목이나 있었습니다. 네, 재택치료 관련주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가격 급등 소식 속에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는 하루였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10% 넘게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컴퓨터도 상승을 했네요. 유비케어 9%, 네오팩트 4.45% 상승한 가운데 오늘의 대장주 메디아나와 시유케미칼입니다. 상한가 두 개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유유제약도 오늘 15% 상승하는 흐름, 국제약품도 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 보건당국의 방역 정책이 조금 바뀌었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측정기를 이제 직접 구입해야 되고 필수적인 이 치료 치트 안에 지금 산소 포화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의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실적뿐만 아니고 이제 테마의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들과 좀 유사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종목군들을 추격해서 매매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수익률을 볼 것인가 고민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일단 해당 테마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테마는요. 가장 처음이 강해요. 그 다음엔 당연히 그 두 번째가 강하고요. 또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세 번째가 그 다음으로 강했죠. 대신에 그 힘의 강도가 엄청 셌다가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 한번 볼까요? 시젠 엄청 강했죠. 최근에 바닥 기준으로 보면 시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닥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바닥권 대비 40% 50% 움직였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난 위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디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2020년대 기준으로 보면 거의 3,000원이었던 주가가 2달 만이었죠. 2달 만에 300%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40%대. 즉 뭐냐면 2020년도에 그때 잘 나갔던 주가를 뛰어넘기에는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테마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 기준입니다.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예전만큼의 이 퍼포먼스를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북한이 미사일 쏠 때, 과거에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 쏠 때는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움직였어요. 지수가 밀리고 방산주가 올라가고. 그런데 그 미사일을 어제도 쏘고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동해안에 또 쏘고 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동해안에 또 쏘고. 그러면 시장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엄청 흔들리던 게 그 다음에는 조금씩 그 현황에, 그 이벤트에 익숙해지면서 반응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원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정말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응을 하지만 작년 이 한참 잘 나갔을 때 주가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혹은 최근에 정말 감각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좋은 가격대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종목군들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접근할 게 너무 많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좋아서 모든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형성된 테마라면 이 테마분들을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본의 아니게 지수가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그 지수의 밀림에 같이 밀린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원격 의료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굳이 이쪽 테마를 보시기보다는 가격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아서 메리트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차라리 조금 더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좀 길게 갈 수 있는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진단키트주들, 그리고 오늘 또 원격 치료 관련주들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기술주와 리오프닝주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진짜 리오프닝주가 조금 강세 흐름을 좀 띠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리오프닝주 좋게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도 우리나라도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절적 이 독감으로 분류를 해서 대응을 한다는 걸 보면, 이제는 뭐 예전에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만큼의 혼돈, 그러니까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호주라는 국가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1년 반 동안 거의 2년에 가깝게 그 외국인들을 받질 않았는데 이제는 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좀 일상생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면 저는 리오프닝주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죠. 대표적으로는 뭐 여행주가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 또 여행주 하면 항공주 저는 떠올리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항공주 하면 면세 떠올리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렇게 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여행이라든지 항공은요, 이것도 그냥 기대감이 먼저 앞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19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고 계절적 독감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만큼 활발하게 여행을 가거나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종목군들을 쫓아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저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고, 그럼 지금 이체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공략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아모레퍼시픽 혹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좀 화장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특히 화장품 안에서도 아마 앵커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설원수라는 브랜드가 엄청 제가 비싼 걸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현재 위치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이제 설화수 관련된 브랜드 아모레 퍼시픽과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특징주로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4분기 실적 호조가 있었죠. 이 소식 속에서 네. 오늘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 좀 빨간불 킨 하루였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한번 종목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오늘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일단 뭐 바닥권에서 거의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30% 가깝게 올라왔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진입하기에는 매력이 높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이제 이 장중에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른 아모레퍼시픽이 신세계 인터내셔널보다 현재 위치의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내일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쫓아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조정이 나온다면 14만 원 이하에서는 트레이딩 해도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주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기술들이 또 지나갔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아직 좀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기술주 하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분류를 했을 때 지금 네.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는 쪽이 반도체 테스트 후공정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오면 뭐 테스나라는 종목 혹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안에서도 이 후공정 테스트 쪽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외주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왜 다른 공정은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후공정은 외주를 주나요?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좀 붙을 수 있는데, 자, 지금 반도체가 예전에 단순히 저장의 용도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스스로 진행까지, 연산까지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뭐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산업들이 너무 이제 크게 이 성장을 하다 보니 시스템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종류별로 뭐 하나에 뭐 몇십만 개씩 생산하는 게 아니고 되게 소량씩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럼 그 제품에 맞는 테스트 장비들이 다 따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모사에서 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외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들은 지금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전기전자 안에서, 그러니까 기술주 안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테스나라는 기업이 있고 또 뭐 해성데스라는 이러한 기업들도 있는데 이쪽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또 느낀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은데 반도체 소부장이 사실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반도체 소부장 쪽에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반도체 소부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신에 OLED 쪽은 저는 힘을 확실하게 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2주 전에 방송을 했을 때도 OLED 쪽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힘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원픽으로 또 드렸는데, 저는 오늘 또 힘스를 강조를 한번 더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힘스의 차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1월 달에 부진했을 때의 이 종목의 조정 이미 다 회복을 해서 다 올라온 상황이에요.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쉽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큰 폭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산업이라서 저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주들 지금 다양하게 종목들을 또 살펴봐 주셨는데요. 특히나 또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 그리고 또 힘스 등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기술주, 또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봤는데 오늘 또 철강주들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알루미늄주들도 오늘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러면 기업은 딱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제품값,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녹이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음식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계란이 올랐어요. 계란이 원래 100원이었던 게 200원이 됐습니다. 그럼 그 계란을 재료로 만든 빵을 500원에 팔았다면 이 오른 만큼 100원이 올랐으면 100원 오른 만큼 판매 가격에 전가를 시키면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도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영업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대신에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소비가 있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판매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리는 상황이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면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포스코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쪽은 상하알루미늄을 보면 굉장히 좋은 시세를 탄력적으로 내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루미늄주까지 또 살펴봤고요. 철강주들 살펴봤는데 전문가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곡물 가격이 또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 그렇죠. 들어서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도 좀 핫한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유가 가격도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미 좀 석유 관련주들 좀 상승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러시아와 이 미국의 신경전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저렇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뭐 극단적으로 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하나 근데 저는 그렇게 무력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서로의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행위를 통해서 곡물이라든지 지금 석유 그다음에 가스의 가격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곡물 가격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또 경협주하고 엮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경농, 조비 이러한 종목군들. 근데 최근 보면 시세도 나쁜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짧게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은 곡물 쪽 굉장히 좋게 봐도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뭐 유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지금 유가는요, 배럴당 올해 100불을 찍을 가능성. 그러니까 100불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00불을 한 번 정도 찍을 만큼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뭐 SOL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SOL이죠. SOL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죠. 대형주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것도 지금 위치에서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은 좀 파이가 큰 섹터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로 최근 지수 밀리면서 이 낮은 위치에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몇 이슈에 좀 집중해서 이 전체 시장에 몇 개 없는 테마를 관심 있기보다는 기술주면 기술주, 전기전자 전기전자 이렇게 좀 이 테마의 그러니까 파이의 이 규모가 큰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살펴본 가운데 오늘 또 금호석유가 이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에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전문가님. 이 금호석유 앞으로의 흐름 아니면 내일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9.3% 오늘 좀 상승률이 좀 컸는데 16만 4천 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크게 고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경영권 분쟁을 하게 되면 보통 주가는요,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업황도 업황이지만 이 내부적인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서 뭐 20만 원, 22만 원, 23만 원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변동성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요석유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의 의견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인 상담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톡하는 상담소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을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크래프톤입니다. 매수가는 51만 3,51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데요. 네, 오늘 크래프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3% 하락을 했고요. 29만 7천 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크래프톤에 대한 좀 호재성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였네요. 최근의 흐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5만 7,500원 저점을 좀 딛고 올라오는 모양새였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너무 크죠. 지금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29만 7천 원인데 보여 계신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벌써 마이너스 40%대에 지금 육박한 그러한 상황이기에 뭐 지금 위치에서 손절하는 것도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 가격적으로도 사실은 지금은 뭐 크래프톤을 피하자라고 보기보다는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 지금 가격보다는 저는 이 40만 원대 이상 올라와야지만 좀 과감하게 추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신규 상장주 작년 3분기 4분기에 이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드렸냐면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상장한 날에 가장 낮은 가격인 저가와 가장 높은 가격인 고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10일 날 상장을 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이 40만 원대, 가장 높은 가격이 48만 원대거든요. 이렇게 줄을 하나 제가 쳐봤어요. 신규 상장한 거는 수급적인 것도 불확실하고 실적적인 것도 불확실하고 불확실성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기세의 싸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상장한 날에 고가를 넘어가면 당연히 매수에 대한 힘이 강하게 붙는 거라서 저는 이 위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 상장한 날에 저가 가격이 이탈이 되면 투매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앞전에 이탈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투매가 나오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40만 원을 깨고 이탈하면서 그래프터는 기세 싸움에서 이미 이제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좀 많이 전향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미 손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의미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만 대신에 40만 원이 올라올 때까지는 절대로 추매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나중에 이제 NFT도 한다 그러고 새로운 게임에 대한 또 흥행 기대감도 있어서 그때 올라오게 되면 요 가격에 추매를 해서 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나라 M&D입니다. 매수가는 14,250원, 비중 4%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나라 M&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0.51% 상승을 하면서 오늘의 흐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 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9,980원 선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핵심 그 배터리팩 공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상승세가 나온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상장하고 나서는 당연히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가격,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부터 이제 뭐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지금 문의 주신 분은 14,000원 지금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손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많다면 조금 더 가져가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체 계좌의 4%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속상하시겠지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편하지 않을까.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기업은 좋습니다. 기업은 좋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너무 고점 가격대에 지금 가지고 있기에 저는 우선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심리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50% 100%를 간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 M&D처럼 고점에 사서 물려 있다가 이 종목이 50% 100%갈 때 하고 예를 들어 보면 아모레 퍼시픽 같이 낮은 위치에서 50% 100%갈 때 하고 확률적으로 전자보다 후자인 경우에 이 좋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내가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낮다라는 확신도 있고. 그런데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이게 회복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간에 받았던 초조함과 조바심, 스트레스가 합쳐져서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이 50% 100% 가도 정작 이 종목으로 본 수익은 뭐 3%, 5%, 10%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서 저는 나라 M&D는 그냥 정리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라 M&D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아즈텍 WB입니다. 매수가는 32,000원, 비중 21%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아즈텍 WB 1%대 상승 있었습니다. 2,995원 선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주가 흐름 특이합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2,965원이었던 시초가가 12시 후근께 3,345원 선까지 뾰족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또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윗골이 좀 길게 달았습니다. 아즈텍 WB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3,200원일 것 같습니다. 네, 32,000원 아니고 3,200원일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아마 붙으셨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이제 분봉을 놓고 보면 지금 5분봉이거든요. 여기서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부터 좀 모아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의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인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은 이제는 예전처럼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죠. 왜냐,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지금 오미크론에 걸리는 그러한 돌파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뭐 백신 당연히 원래는 1년에 한 번 맞아야 될 거 지금 1년에 2번, 3번, 그리고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백신주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구조는 맞지만 그 좋았던 부분들이 주가의 위치를 보면 선반영이 많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비중을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시초에 전량 매도를 하자라기보다는 그래도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비중 20%는 너무 많아요. 비중 10% 정도는,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 절반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전기전자 이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지텍 WB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JW 신약입니다. 매수가는 4,395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면 3.17%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JW 신약 4,395원, 종가에 사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가랑 가격대가 똑같네요. 오늘의 흐름 살펴보시면 4,260원의 시초가에서 4,420원 선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W 신약 3,705원 선에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좀 흐름세가 좋았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왔던 가격. 이제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 탈모 공약이라든지 이런 뭐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이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되면서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나왔고,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탈이 한번 됐었는데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세가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4,700원, 800원, 5,000원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재차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요때, 그러니까 1월 27일에 이 밀림보다 훨씬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훨씬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를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내려오게 되면 손절하시고, 그렇지 않고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4,700원 혹은 5,000원까지 분할로 수익 매도를 한번 걸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W 신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위즈익 스튜디오입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오늘 매수가는 45,000원, 비중 5%, 오늘의 종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는 34,25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됐는데요. 2.85% 상승했습니다. 비중 5%, 매수가 45,000원.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막판에 좀 더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더 가져가셔야 되겠죠. 일단은 이 컨텐츠 업종들, 뭐 CJENM이 오늘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뭐 특별히 강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랬고, J 콘텐츠기도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 이 컨텐츠 만드는 기업들의 기세가 상당하죠. 아무래도 이제 작년 추석 때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최근에 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인가요? 맞죠? 그 컨텐츠도 정말 이제 큰 흥행을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이상, 4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 다양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니까요.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님께 전문가님이 워낙에 또 관심 종목 앞서 이 특징주에서 많이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전문가님 또 유심하게 봤던 종목 중에서 이 얘기 안 했다라는 종목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어느 종목을 사야 내 계좌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좀 최근 들어 보고 있는데 건설주를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게 특히 건설주 하면 HDC 현대산업개발 이슈 때문에 섹터 자체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물론 섹터 자체가 힘든과 동시에 지수도 많이 밀렸었고 그런데 이제 이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좀 주춤할 때 다른 건설주들이 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설주는 이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가 유익 있게 좀 봐야 되는 섹터이기에 저는 건설주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뒤에 ENC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건설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선까지도 봐도 괜찮다 싶어요.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일 수 있겠죠. 제가 아마 3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조선업 중에 이 각 조선사들이 만드는 배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조선사들은 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지는 제작 기간이 짧은 기업이 빨리 돈을 벌어들이는 데 유리하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보면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이제 좋은 지금 업무 환경,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는 것도 결국 건설주도 조선도 경기 민감주잖아요. 지수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또 나머지 관심 종목 전반적인 이야기들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김태성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고 싶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바로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매매 전략들 알려주시니까요.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외경제TV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